이제 위탁으로 곧 돈 버는 순간들이 오게 될 거예요. 남겨주신 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거 핵심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든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겉돌면 그 시간이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제자리거든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 조금은 나아질 수 있어. 예를 들면 작년에 10개 팔았는데 올해 한 13개 팔 수 있어. 그 나아지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착각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또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인 거예요. 본질을 봐라. 이 위탁의 본질은 뭐예요? 내 물건이 아니야. 내 물건 아님이야. 이거 나와야 돼요. 내 물건 아님이야. 그럼 뭐예요? 남의 물건이야. 남의 물건 팔아주는 거예요. 이게 어필리에이트랑 똑같아. 어필리에이트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 제휴 마케팅인 거죠. 저희 수강생들이 한 6, 7년 전에 제휴 마케팅 대한민국에서 1등 할 때, 어떤 특정 제휴 마케팅 회사에서 그 매일 혹은 매주 매월별로 수익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마케터별로 수익을 얼마 벌어들이는지 이렇게 표가 순위가 나왔는데, 그 1, 2, 3등부터 해가지고 뭐 100등 이내에 다 저희 전유배 아카데미 수강생 분들이 다 거길 포진했었어요. 거기 전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휴 마케팅 했던 그 감을 여기에 조금만 적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 물건 아닌 걸 파는 거는 다 제휴 마케팅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돼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딜리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물건이 아니다라는 개념도 없이 그냥 갖다 팔려. 그냥 갖다 판다. 그냥 갖다 팔아야지, 이런 거야. 관점 자체가 다른 거죠. 관점 자체가 다른 거. 그냥 갖다 팔아야지라는 마음. 이걸 만약에 대량으로 등록한다, 혹은 소량으로 등록한다. 자동 반자동 말씀드리는 거예요. 닭등이라고 불리는 거 있고, 한 땀 한 땀 등록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걸로 한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대량이냐 소량이냐에 대한 인사이트는 제가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다시 정리하면 요 얘기는 제가 이제 그 다음번에 제가 제대로 한번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과 본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 그리고 나서 사입으로 넘어갈 때 위탁과 사입을 그냥 일반적으로 같이 표현한단 말이에요. 위탁 사입을 같이 표현을 하는데, 위탁하고 사입을 사실 같이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입에 익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거를 사실 같이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것도 사실 애매해요.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따로 띄어놨죠.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왜 이게 붙었나를 생각해봤어요. 이게 왜 이게 붙었지? 이게 그냥 이거 없어요. 누군가가 위탁 사입 구대를 얘기했는데,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대 때는 해외 구대였기 때문에 위탁 사입을 국내, 구대를 해외로 나뉘면서 여기에 대한 이 값이 그냥 해외냐 국내냐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국내. 이 플로우로 이제 넘어왔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위탁하고 사입은 이어져 있지 않다.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위탁을 하다가 사입으로 넘어가야지 이거야, 이거. 이렇게 어떤 플로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 같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야. 봐봐요. 초보들이 흔히 하는 실수. 위탁하다가 잘 팔리는 거 사입해야지, 이거.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야. 너무 단순한 거지. 너무 단순해서 그런 거죠. 이런 플로우 때문에 위탁 사입이 붙어 있는 게 아닌가. 즉 이제 국내 영역에서 이제 해외랑 구대랑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위탁 사입인 거고, 또 위탁하다가 사입으로 넘어가는, 위탁하다가 잘 팔리는 건 사입으로 가야지, 혹은 이제 또 구대하다가 잘 팔리는 거 사입으로 가야지. 구대하다가 잘 팔리는 거 사입할, 이거 있죠. 이거 위험한 거. 이게 전혀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투입 대비 산출량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그러는 거고, 이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맹목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이 굉장히 단순화돼서 단편적인 생각에 매몰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뛰어난 방법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런 플로우를 쭉 따라오면서 잘못된 거, 잘된 거, 그냥 단순 재생산돼서 그냥 입에서 입을 통해서, 즉 구전을 통해서 그냥 반복 재생산돼서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우리가 듣고 나서 그냥 이렇게 내가 녹음기처럼 따라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체크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본질을 봐야 되는 거고, 인사이트를 가져야 되는 거고, 책을 당연히 많이 봐야 되는 거고, 어떤 언어에 있어서 맹점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맹점을 발견하면 그 맹점을 차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라, 왜냐면 다른 분들도 다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라고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괴롭히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의 앞뒤 문맥을 잘 보고 나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도 그거와 연관되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신뢰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이제 그 사람 명확하게 이제 믿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제 대부분 많이 따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다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 내가 멘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 내가 지금 따라할 수 있는 것만 따라하거나 내가 따라하고 싶은 것만 따라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멘토도 100% 맞는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보통 성공했다 하는 사람은 70% 이상 정도의 성공 확률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개에서 6개 이상 성공하면 무조건 성공인 거예요. 51% 이상의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가 계속 반복되다가 한 번 딱 성공 더 하면 그건 성공인 거예요. 유아람생? 이런 개념 없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내가 그냥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는 거야.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도 40%에서, 많게는 40%에서 정말 많게는 49%까지 혹은 적게는 30%, 진짜 적게는 20%까지 실패를 하는데 내가 따라하는 게 그 만약에 그 잘못된 그 20%, 30% 혹은 40%짜리 그걸 따라한 거면 어떡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선별적, 선택적 따라함이 있으니까. 선택적 따라함. 그러니까 안 되는 선택적 따라함은 이런 거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려면 여러분들 본질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본질이에요, 본질. 자꾸 이제 신기루 찾고, 자꾸 뭐 이상한 상해 노출 찾고, 상해 노출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한번 풀어드릴게. 진짜 상해 노출 제일 쉬워. 상해 노출이. 풀어드릴게. 잠깐만. 이거 좀 비싸. 이건 좀 비싸. 풀어는 드릴 수 있는데 좀 비싸. 상해 노출 안 되는 게 없어요. 상해 노출 안 되는 게 없어. 저 스토어 강의 여기서도 나오나? 여기서 나오는구나.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례 중에 그게 있어요. 그 제가 옛날에 뭐 상해 노출 시켰던 자료가 본의 아니게 나오게 돼. 본의 아니게.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격 비교를 뽀개라 할 때 나오는 예시에서 본의 아니게 그게 나오는데 옛날에 상해 노출 다 1위고 2위고 3위고 4위고 다 찍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진출해 있던 쇼핑 영역에서는 상해 노출이 그렇게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길래 굳이 그냥 안 하고 있는 건데 대신 또 어떤 키워드는 상해 노출이 중요하죠. 그런 건 무조건 상해 노출 잡아야 돼요. 그런 건 다 상해 노출 상위권 순위권으로 다 잡고 있어요. 또 특히 시즌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상해 노출이 어떤 한 때 탁 치워가지고 1년 농사 딱 짓는 거니까 눈에 불을 켜고 해야 되는 거죠. 여름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오늘도 이제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제 요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여름 시즌은 지금부터 들어가면 안정적이고 좋고 늦어도 6월 둘째 주까지는 다 1위에서 3위까지 꽂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들어가야 되고 11월에는 다 꽂혀 있어야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판다. 11월부터는 딱 순위에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월까지 순위에 못 꽂았다. 그럼 딱 진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시즌에 대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본질을 봐야 된다. 본질을. 자꾸 이제 신기루 이상한 거 찾지 말고. 상해 노출도 중요하긴 한데 요런 데 매몰될 게 아니라 본질을 먼저 보고 나서 필요할 때 상해 노출을 하는 거지. 좀 비싸면 뺄게요. 본질을 봐라 하면 좀 이상하다. 본질을 보세요라고 할게요. 보세용용용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가 길었는데 하나만 더 좀 핵심적인 거 얘기하면, 그래서 아까 키워드 얘기 나왔잖아요. 키워드 얘기 나왔고 우리가 이제 인텐트가 나왔어요. 인텐트가 그러니까 의도란 말이에요. 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팔려고 할 때, 내가 위탁으로 뭔가 물건을 팔려고 할 때 그냥 뭐 해볼까? 남들이 뭐 건식하라니까 건식해볼까? 뭐 이제 장마철이니까 장우산 해볼까?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어디 영역으로 나갈 것인가? 내가 어떤 키워드를 하면 어디에 있는 어느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나이대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물건을 검색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먼저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것을 팔 것인가. 제휴 마케팅이라고 그랬죠. 내 상품이 아닌 모든 것은 이제 위탁이라는 개념을 하지 말고 어필리에이트라는 개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필리에이트라는 딱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닉 실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 제품이 하나도 없어. 내 브랜드가 없어. 내 브랜드는 하나도 없는데 제품은 있는데 마케팅을 못하는 누군가의 제품을 내가 대신 팔아주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뛰어난 마케터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독점으로 안 줄 뿐이야. 그래서 딴 놈들도 팔고 있어. 이제 그게 약간 크리티컬한 요소인데 어쩔 수 없어. 아직까지는 내가 진짜 잘 팔면 그때는 아도 치면 돼. 아도라고 하는 것은 전문 용어죠. 아도. 그러니까 어이 판매자님, 니네 상품 다 내가 아도 칠게, 이런 거죠. 나한테만 줘. 대신 내가 한 달에 10억 이상 팔아줄게. 이제 이러면 아도 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쟤도 팔고 나도 판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누군가가 최저가를 검색하는 순간 약간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약간 애매할 수 있어. 그러니까 최저가를 검색하지 않을 것 같은 유저들이 찾을 만한 제품을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겠죠.
굉장한 팁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금 얘기했는데 요거 리바이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요거 잘 떠올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도를 먼저 봐야 된다.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누구의 의도?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어플리에이트 관점으로 대신 팔아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면 이런 대신 팔아주려고 하는 이런 제품들까지 살 것이며 최저가 검색을 안 할 것이며 딱 요런 포인트만 잡아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사겠구나 하는 것들 위주로 세팅을 한다면 초보가 살아남기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초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과 중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과 고수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어플리에이트 즉 위탁의 그 카테고리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안 알려드릴 거고 이건 저 혼자 할 거고 이거는 저 혼자 할 거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한테 착한 척 하죠. 제가 이것까지 다 알려준다 이런 거짓말 거짓부렁 안 해. 이거 좋은 거는 저 혼자. 자, 이렇게 좋은 거는 저와 저희 직원들하고 다 나눠 먹을 거고 중수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알려줘 충분해요. 초보만 떼도 초보가 월 300이 아니고 사실 초보가 월 1000이죠. 이게 초보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죠. 좋은 거는 저와 저희 직원 이건 좀 너무 뺄게요. 이거 초보가 월 1000만 넘는 게 초보 그만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초보가 뭐 월 300, 월 200이 초보가 아니고요. 중수는 2000인 거고 고수는 이제 3000인 건데 쉬운 예시로 저희 지금 교육과장이 셀러 출신이잖아요. 월 1000만 원은 순익으로 만드는데 제 강의 듣고 딱 3개월 걸렸다면 3개월. 3개월 열흘 100일 정도 걸리네. 이거 금방 떼요. 기본 개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인텐트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인텐트를 적용해서 찾아야 돼. 뭘 찾아? 고수 중수 뺄게. 초보만 돼도 일단 월 1000원 버는 거니까. 자, 키워드를 찾았어. 키워드를 찾으면은 카테고리가 찾아지겠지. 카테고리가 찾아지면 상품 후보군이 찾아지겠지. 상품 후보군이 찾아지면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뭘 고민을 해? 상세. 내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상세가 어떤 것인가? 소고점을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상세가 어떤 것인가? 이런 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강의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의 경로까지 다 알려주진 않아. 그냥 저의 사고방식의 경로를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또 듣고 전유배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계속 고민했던 사람들은 이걸 그냥 만드는 거예요. 얼마에?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후킹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 강의 홍보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광고 키워드 광고죠. 전유배 아카데미 검색하는 걸 키워드 광고비 정도 쓰는 거지. SNS 마케팅을 하나 유튜브 마케팅을 하나 이제 할 건데 앞에서는 안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안 했어요. 1년 반 동안 안 했어요. 그런 거. 그냥 이제 저 믿고 들으신 분들만 수업을 이제 계속 결제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수강생분들이 한 1000명 가까이 작년부터 생겼는데 거기서 다 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적용한 사람들 이거 다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수강생들이 이런 사례 가지고 막 이제 홍보할 거야. 지금까지 홍보 안 했어요. 답답해. 저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왜 안 했지? 저도 강의 좀 많이 팔면 좋잖아요. 이왕 제가 열심히 만든 거 정말 브랜드 강의는 여러분들 그냥 기획 이런 거 빼고 제가 촬영 딱 들어서 편집 나올 때까지 거의 반년 걸린 거잖아요. 4개월 걸렸는데 4개월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다시 찍으라면 못 찍어요. 그래서 다시 못 찍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만 하는 거야. 절대 다시 못 찍어요. 저 자신이 없어요. 다시 그렇게 하라고 못해요. 저 자신 없어요. 그 정도 다 담은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달 지금 줌 업데이트로 계속 또 몇 시간씩 또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본 강의보다 추가 강의가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없는 기형적인 형태잖아요. 스토어 강의도 마찬가지죠. 본 강의가 있는데 그걸 훨씬 더 넘어서는 양이 지속적 추가 관리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보고 배우면서 놓치지 않고 따라오고 제가 생각했던 경로를 파악을 하면 이 지점을 딱 잡을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떤 상품을 마케팅을 할 때 이 상품을 어떤 광고를 써서 어떤 소고점을 잡고 어떤 문구를 쓰고 어떤 내용으로 할지 정해져야 그 상품 나간다. 이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얘기잖아.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소고점으로 잡아야 잘 잡을 것이냐.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 내 카테고리마다 아는 범위 내에 그런 지식들도 다르고 내가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분야도 다르고 그게 이 사업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 정했으면 그 다음에 상품 후보군에서 각각 다른 후보군들이 있는데 나는 내가 정확히 이쪽은 내가 이걸 소고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예상 타겟군이 35세에서 한 55세 남자 사람이야. 직장을 다니는 이런 타겟군으로 잡혔어.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를 해봤어서 그런 사람 심리 내가 잘 알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물건 살 때 이런 거 굳이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크리티컬 있는 요소만 해소가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살 거야. 단 가격이 너무 높지만 않으면 굳이 최저가 검색하지 않고 살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크리티컬한 요소는 뭘로 풀어? 후기 라인으로 푸는 거잖아요.
가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인 구매를 통해서 지인 찬스를 통해서 후기 라인을 세팅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풀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추가 후기가 쌓이는 거잖아. 그런 클릭과 구매와 후기 남겨지는 이런 인터랙션, 이런 반응들이 합쳐져 가지고 순위가 올라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썸네일하고 키워드가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 그냥 상위에 꽂히는 거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꾸준히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 파는 사람들이 뭘 하나 올려놓고 한 상품당 그냥 뭐 대박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7개에서 10개가 꾸준히 나가는 거야. 근데 7개에서 10개가 꾸준히 나가는데 그냥 하루에 한 11,000원 남는 거야. 그러면 77,000원에서 11만 정도가 꾸준히 남는 거지. 그런 상품들이 한 5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좀 적게 팔리는 게 또 한 5개 있는 거고. 그렇게 가지고 이제 계속 상세 페이지 수정도 하고 썸네일도 바꿔보고 TND도 바꿔보고 계절마다 다른 어떤 이벤트도 진행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10,000원 정도 남는 게 7개에서 10개 남는 게 5개가 있어. 그러면은 30만 원 정도가 남는 거야. 30에서 50만 원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못 파는 게 또 5개 정도 있어. 한 10만 원 정도가 또 남는 거야. 그럼 그게 40만 원 정도 벌이가 되는 거예요. 40에서 60만 원 정도의 벌이가 되는데 40만에서 60만 원이 한 달치로 가면 이제 1,200만 원에서 그 1,800만 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마진이잖아요. 매출이 아니라. 거기서 굳이 이제 직원 인건비 혹은 프리랜서 비용, 이를테면 크몽에 뭐 썸네일을 제작 의뢰했거나 뭐 상세 페이지를 의뢰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계열사 다 포함해서 인력난이라서 외주 업체, 물론 저희는 크몽을 쓰진 않는데 이미 저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제휴를 맺어서 진행을 하는 그런 프리랜서들하고 일을 하는데 프리랜서 많이 돌려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돌리게 되겠죠. 사람을 딱 박아놓으면 이제 고정비가 나가니까 처음엔 쫄리면 그렇게 외주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면 되고, 대행사 같은 경우는 좀 비쌀 수도 있으니까 지금 처음엔 대행사 필요 없잖아요. 제휴 마케팅 하는데 대행사가 무슨 필요해? 위탁하는데. 위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건 리나게 가야 되니까 빨리 10,000원 남는 거를 5개 10개 팔리는 걸 딱 5개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한 군으로 잡고 5군을 세팅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바로 그냥 1,200만 원 넘어가니까 그냥 거기에만 딱 포커스 잡아서 이 테크트리를 타야 되는 거야. 이 플로우를 타야 되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 상세 얘기에서 멈췄죠. 그러니까 어떤 상세 페이지를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까지 머리에 구상이 되는 상품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타겟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타겟들의 움직임이라는 게 진짜 이제 뭐 밖에서 이렇게 이 움직임이 아니라 웹상에서 돌아다니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수단으로 가면 뭐 고수라기보다 자사몰 있고 그러니까 트래킹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가면 쉽게 말하면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 애널리틱스 혹은 유료 중에는 비긴 사이트 이런 개념들이 있으니까 서드 파티인데 사이트에 꾸며놓고 이 사람들이 어느 경로를 많이 보고 어떤 걸 많이 눌렀는지 이런 걸 보면서 혹은 뭐 채널 IO 같이 이제 푸시하고 너 같은 놈이 많이 본 상품이 이거야 하면서 딱 알려주기도 하고, 너 바지 이거 살 거지? 이거 샀는데 이 바지에 지금 이 셔츠가 진짜 잘 어울려,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해주는 거죠. 이런 형태에 대한 서드 파티를 붙이기도 하고 트래킹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러면은 온라인상에서 뭘 어떻게 봤는지 다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이 위탁은 뭐다? 스토어란 말이야.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정확하게 네이버 스토어야. 네이버 스토어. 스마트 뺄게요. 이 스마트하지 않다니까요, 스토어가. 네이버 스토어야. 네이버 스토어인데 트래킹이 돼? 안 돼? 안 돼. 트래킹이 안 돼요, 트래킹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계단은 볼 수 있어. 통계단은 볼 수 있는데 트래킹이 안 되니까 어디서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뭐 하고 언제 나가는지 이런 게 디테일하게 못 봐요. 그냥 약간 눈뜬 장님이야. 이 트래킹 값은 네이버는 보겠지. 네이버 거니까.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대신 뭐 불만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수수료만 내고 공짜로 쓰잖아요. 수수료 진짜 싼 거니까. 그런 거 정말 멋진 거죠. 정말 감사할 정도로 멋진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다시 돌아와서 움직임 얘기가 들렸구나. 그래서 타겟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애널리틱스 같은 걸로 트래킹하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까지 얘기했죠. 여기까지 얘기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들의 심리 상태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설할 수 있는 것. 심리 상태. 가설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은 심리 상태예요.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두 개 다 다른 거예요. 심리 상태 다르고 어디에 있는지 다르고 무엇을 원하는지. 재밌는 거 원하겠지. 근데 그것을 언제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거야. 이제 언제 원하는지를 봐야 되는 이유는 이건 마케팅 채널 때문이에요. 언제는 마케팅 채널 때문에. 너무 많이 푸는 거 오늘? 이게 유료 강의인데? 그래서 풀어야죠. 그래서 우리 유료 강의라도 다 여러분들 풀어드리고 했잖아. 그래도 도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봐봐. 마케팅 채널. 이거. 그래. 언제 그것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이 다른 마케팅을 안 하고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고 키워드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즉 원치 기반, 그러니까 필요 기반, 즉 그러니까 원치와 니즈라고 불리우는 필요 기반과 후킹된 거, 충동 구매 기반, 이걸로 나눴단 말이에요. 제 강의에서는 나눴는데
마케팅 채널을 쓰지 않고 원체 기반으로 팔 거야. 내 스마트 스토어에,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온 사람한테만 내가 팔 거야 하면 언제 원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근데 마케팅을 할 거면 언제 원하는지를 내가 인지하는 순간 로아스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요거만 좀 더 설명드릴게요. 사람들이 특정 마케팅 채널,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마케팅 채널인 거고요. 고객한테는 마케팅 채널이 아니라 뭐야? SNS 채널이잖아. 이해되시죠? 우리한테 마케팅 채널인 거고 고객한테는 SNS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유튜브는 엄청난 마케팅 채널이에요. 저의 돈을 벌어다주는 엄청난 마케팅 채널인데 여러분들한테는 공부하는 채널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한테는 정보 습득의 채널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한테는 시간 때우기의 채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유튜브를 보지를 못하니까 안 보는 것도 있고 못 보는 것도 있어요. 볼 시간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안 보다 보니까 다른 유튜버를 볼 이유가 없으니 재밌지가 않아요. 재밌지가 않아요. 전 제 것도 모니터링 못한다 그랬잖아요. 제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들. 영상이 안 올라오잖아요. 제 것도 못하는데 남의 거 어떻게 봐. 이런 개념이에요. 오늘도 하루가 정신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정신이 없어요. 대표자가 좀 시간도 좀 여유롭고 저 느긋하게 커피 한 잔도 하고 노닥노닥거리고 어디 가서 담배도 피우고 해야 되는데 또 담배도 끊었지 몇 개월째 지금. 죽겠네 막 담배 피우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미팅이 몇 개였어. 마지막 미팅하고는 약간 혼이 나가더라고요. 약간 영혼이 나간 것 같아가지고 멍하니 좀 앉아있었어요. 멍하니 앉아있다가 제가 이제 이런 거 비슷하게 요번 주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걸 이제 작성을 해놓거든요. 그거 이제 오늘 들고 다녔는데 놓친 것들 좀 많이 있어서 이걸 요번 주 안 놓치려고 들고 다녔어요. 이거 보면서 한숨 한 4번 쉬다가 한숨 4번 쉬다가 이제 사무실 복귀하시면 말씀 좀 나누자고 또 이제 팀장이나 과장이 그래가지고 터벅터벅 또 사무실로 걸어왔죠. 그래서 사무실 걸어와서 이제 내부 회의 또 하고 내부 회의. 그러다가 한 9시 40분에 빨리 지금 뭐 또 라이브라서 열심히 또 달려왔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유튜브 볼 시간이 없다 뭐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없어.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확하게 SNS 채널 중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다 돈 벌어다 주는 채널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목적성이 다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고객한테 보죠. 고객한테. 여러분들의 고객한테는 뭐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객에게 여러분들의 마케팅 채널은 도치법인데 무엇인가요? 어떠한가요? 마케팅을 하겠다. 내 상품을 마케팅을 하겠다면 이 본질에 대한 개념 없이는 마케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이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 그쵸? 여러분들 아마 못 들어보셨죠? 근데 또 몰라. 제가 다른 사람 강의를 들어보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이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걸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본질이니까. 제가 원래 마케팅 강의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거의 개인지도만 하다가 집체 강의, 그러니까 사람들을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된 그런 집체 강의는 2014년도가 처음이었거든요. 원래는 다 개인으로만 했었죠. 개인지도, 뭐 개인 강의, 개인 컨설팅, 그리고 마케팅 대행 이런 것만 하다가 집체 강의 2014년도부터 했으니까 2014년도 4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8년 된 거죠. 8년째인데 8년째. 중간에 또 한 3년 강의 못했던 시간이 있어. 바빠서 3년 바빠서 강의 못함 이랬던 시기도 있긴 한데 중간에 2-3년. 근데 이제 이때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이 본질인 거예요. 본질. 이거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뭐 마케팅 소재로 만든다? 마케팅 소재, 마케팅 문구 이런 거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설명 들으니까 뭐야?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야. 특히 또 마케팅 문구를 보면 또 이것도 애매한데 누구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뭐냐면 다 제일기획 강의를 해. 제일기획이 광고계에서는 그래도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저희도 제일기획하고 제일기획 출신들하고 이노션이나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대한민국 원탑, 투탑, 쓰리탑 하는 이런 광고 대행사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 작업들을 해봤지만 잘해요. 누구는 또 별로인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다 빵빵한 그 스펙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되게 뛰어난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훈련받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클라이언트는 저희도 이들하고 작업하면 일단 기본 최하 제작비만 몇 억 따위를 하는 거. 몇 억 따위. 제작비 영상 하나 찍는데 2억 들어가는. 영상 하나 찍는데 몇 억 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위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예를 들면 티몬 예를 드는 거예요. 샘성 또 하나 해가지고 샘성 삼성화재
이런 거, 현대차, 이런 것들, 뭐 KTNG, 뭐 이런 형태들,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 이제 대기업이야. 대기업이란 뜻은 이미 주지할 만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러니까 이때 나오는 카피라이팅은 연매출 10억 단위의 카피라이팅과 달라요, 같아요? 써봐요. 달라요, 같아요? 자, 같으면 같다, 다르면 다르다. 같아야 달라,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하나, 다를 수밖에 없다. 아,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또 카피라이팅 강의를 또 해드려야 되네. 제가 또 카피라이팅 또 쩔거든요. 그러니까 연매출 10억 단위일 때 먹히는 카피라이팅의 공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려야 되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카피라이팅 강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컨셉이 뭐다? 자,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제1기획 출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의하겠지. 저는 제1기획 출신이 아닙니다. 저의 카피라이팅은 연매출 1억부터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카피라이팅 같은 경우도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봐봐요. 아까 어디까지 설명했어? 마케팅 채널까지 얘기했죠. 근데 일단 위탁을 일단은 마케팅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말해서 위탁이니까 마케팅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마케팅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간다. 왜냐? Why not? 영어로 Why not? 왜 안 들어가니? 리즈니즈 이유는 마진율. 요것 때문이죠. 마진율 때문에 마케팅까지 비용을 써가면서 굳이 하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쓰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찾느냐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냐면 상품명을 시시각각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변화되는 심리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와닿는 게 달라지는 그런 갈대 같은 그런 고객군들을 그때그때 바꿔줄, 그때그때 대응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내두면 되는 거야. 근데 내둘 때 제일 중요한 건 상품명인 거죠. 근데 이 상품명이 상품 후보가 나오고 또 다시 이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요 내용? 썸네일인데 썸네일은 첫 번째는 클릭이고 두 번째는 묶이지 않아야 돼.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저 제목 자체가 이제 타이틀이니까 엔드 디스크립션만 따지면 되는데 설명 문구에 차별화, 이게 이제 이벤트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색 내는 것, 생색 내는 것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러나 빠지지 말고 모두 담아라.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담아. 오늘 강의 내용 레전드네요. 미적 감각 제로님께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시면 제가 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진짜 어디까지 또 말씀드렸어요. 놓치지 말고 또 빨리 한번 진행해보죠. 우리 여러분들 지금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 아까 말씀드렸어 안 들었어?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공짜로 풀어줄 강의가 이게 지금 여기 봐봐. 이게 지금 한 줄씩 다 이제 커리큘럼이 다 한 줄씩이 커리큘럼이 한 줄씩이 다 1시간짜리 강의야. 이거 어디 있어? 요거 소비자를 어떻게 하면 낚을 것이냐. 요거 다 한 줄씩 한 줄씩. 여기 인식론, 심리론 다 있어요. 아, 또 그거 하나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다음 강의 때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상품 여러분들이 위탁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그 좋은 상품을 찾아낼 것인가. 이미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거를 접근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저희 그 교육과장께서 되게 준비 많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야. 지금 시장에서 이미 후기가 10,000건 이상 깔려있는 것들의 상품을 분석을 해서 이걸 이제 찾아 들어가는 방법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냥 따라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고 붕 떠있는 인사이트 알려주면 실행이 안 되니까 그냥 떠먹여 주는 거지.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런 제품을 딱 보고 이게 나 꽂힌다. 그럼 이거 가져와서 파세요. 이런 형태까지 좀 떠먹여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좋은 거 많이 한다, 그죠? 좋은 거 해도 돼요. 좋은 거 좀 많이 풀어드려도 돼. 많이 풀어드려도 돼요. 저는 좀 많이 풀어드려야 돼. 이제 제가 이게 얻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얻는 게 많고 또 제 다른 사업들이 또 잘 돼서 얻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사회에 또 봉사를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조용히 기부처도 찾고 있고 기부도 하려고 하고 있고 좋은 일 많이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을 뿐인 거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생각했었어요. 유튜브가 지금은 유튜브 좋아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매니아층이신데 언젠가 유명해져서 더 많은 분들이 온다 그러면 이게 슈퍼챗도 쌓이고 뭐 광고비도 쌓이고 할 거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도 했냐면, 여러분들이 슈퍼챗을 쏜다 그러면은 슈퍼챗을 쐈어. 그래서 한 달 동안 딱 정산 냈는데 15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걸 제가 먹는 게 아니라 제가 돈 딴 데서 많이 벌잖아요. 사업으로 벌잖아요. 그리고 다른 또 여하튼 돈 버는 얘기는 그만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슈퍼챗 150이 들어왔어, 200이 들어왔어. 그냥 거기에 그냥 제 돈을 똑같이 1대1로 엎어. 만약에 슈퍼챗이 200만원 들어오면 제 돈을 200만원 엎어요. 그럼 400만원 되죠. 이걸 이제 기부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걸 공표할까? 왜냐면 내가 또 이걸 안 뱉으면 안 할까봐. 안 뱉으면 안 할까봐 할까 하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저 미워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저보다 돈 많은 분이 저 미워가지고 누가 만약에 1억을 이렇게 슈퍼챗 해봐요. 그럼 잠깐만 아찔한 거야. 1억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은 제가 약속했으니까 제가 제 돈 1억도 박아야 되잖아. 이게 들어온 돈에 1대1로 없는 거니까 1억이 들어오면 제가 1억 엎어서 2억을 가지고 이제 그거 해야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슈퍼챗 같은 게 몇 프로가 들어오지? 6대3가 7대3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구글에서도 수수료를 떼가니까 그게 들어올 건데 그러면 1억을 해도 6대4 때 가면 6천이 들어올 거고 7대3 때 가면 7천이 들어올 건데 7천 들어오면 제가 7천 하면 되죠. 근데 어쨌든 진짜 누군가가 진짜 저보다 돈 많은 분이 야 전유백이 너 이 새끼야 뭐 엿 먹어봐라 이러 진짜 1억 넣으면 일단 남아있는 준천금 뱉었으니까 그 슈퍼챗을 제가 반사하면 되네. 그런 슈퍼챗 반사가 있나 근데? 반사 있어요. 슈퍼챗을 한 분도 안 싸주셔가지고 되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 그래 한 번도 안 싸준 그게 안 돼서 안 싸준 거겠지 뭐. 되는데 누가 안 싸줬겠어요. 자 근데 진짜 그게 약간 걱정돼가지고요. 제가 뭐 누가 1,000만원 쏜다. 가능해요. 1,000만원 쏘면 6대3이면 600 들어오고 7대3이면 700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정도 들어오는 거면 제가 매달 700씩 얹어서 매달 1,400만원씩 기부하는 거 가능해요. 매달 700이든 매달 1,000이든 그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진짜로 이제 억 단위나 2억 단위 이렇게 누가 주면 약간 이제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공표는 못했어요. 아직 공표 못하고 아니면 공표해놓고 적어놓든지 한계를 딱 한계 지점 내가 월 1,000까지만 기부할 수 있다 이런 한계 지점을 정해놓든지 아이씨 이렇게 여하튼 이제 그런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기부와 도네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거와 어떤 제 능력을 뭐 제가 저희 계열사나 저희 전체 회사들이 돈을 버는데 저희 공동사업자분들이 돈을 벌고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쓰여야 되지만 또 그런 걸 떠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풀어져서 잘 쓰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런 것도 하나의 도네이션이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건데 그런 걸로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또 이렇게 잠시 빠졌어. 잠시 또 봐봐요. 다시 잡아봐야 돼. 지금 어딨어? 어디 얘기하다 말았어. 오늘 위탁 중요한 거 위탁 오늘 끝내자고. 어차피 오늘 못 끝내긴 하는데 말이 왔다 갔다 해. 오늘 못 끝내긴 해요. 그냥 좀 방대해.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다 말았다. 이거 예를 들면은 예를 드는 거 이 포이그젠풀이니까 포이그젠풀 EX로 이렇게 해서 EX 이렇게 딱 해볼게요. 뭐냐면 리뷰로 해볼까요? 리뷰 1만 건이 다는 아니에요. 리뷰 1만 건이 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원치냐 니즈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개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개를 공부했으면 그 다음 필터 해서 6단계 정도는 걸러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상품군이 위탁으로 확률이 높은 상품군인 거예요. 이거 진짜 좋은 거 풀었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리뷰 1만 건이 있고 6개월 내 판매 수량 이게 이제 뭐 3,000건 이상 예시 3,000건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객단가 5만원 이하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 객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탁은 왜냐면 위탁은 가격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이 10원에 민감한 거 같은 경우는 안 파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0원에 민감하지 않으려면 어쩌면은 10만원 이상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인사이트인 거죠. 근데 빠르게 의심 없이 결제하려면 그러니까 저관여로 결제하려면 5만원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충선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군의 인텐토로 파악하냐에 따라서 차라리 고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저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혼자 생각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시냅스를 넓혀가면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사이트도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쇼핑 순위. 그러니까 정보성이냐 정보성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인 거죠. 경쟁 강도도 있을 것이고 경쟁 강도에 대해서 다음에 또 풀어드릴 거예요. 지금 다음에 이제 인터뷰 나와주시는 분께서 너무 자세한 건 안 풀고 싶어 하시던데 경쟁 강도가 낮은 것들만 세팅을 해서 지금 월 자동 수익 700만원 만드셨어요. 이분 조만간 인터뷰 나오실 거니까 여러분들 그 인터뷰 보면서 제가 최대한 이렇게 끄집어 낼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서도 많이 이제 뽑아가세요.
온라인 이제 몇 년 하셨는데 저랑 강의로 2년 된 게 2년 전부터 2년 되셔서 계속 이제 작업을 하시고 중간에 저희가 이제 상세 페이지도 한번 작업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도 이제 우상향을 그리고 또 이분께서 스스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700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700만 자동 수익. 이렇게 올라오면 정말 푸근해져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뭔가 많이 도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인터뷰 나오니까 인터뷰로 보시고요. 인터뷰 만나시고. 그래서 경쟁 강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세팅을 하는 방법들이 있다. 쇼핑 순위 마찬가지로 경쟁 강도 이렇게 나오는 방법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제가 2가지 정도 빼먹었는데. 요런 것도 다음번에 제가 한번 또 작정하고 강의 드릴 때 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초기에는 이 정도만 해도 여기서 중요한 게 묶이지 않게끔 썸네일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이제 키워드를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들 키워드를 잡을 때 아까 쇼핑 순위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어떤 특정 키워드 검색량이 많아요. 한 6만 건 된다고 쳐봐. 그거를 상위 노출 작업해서 1등을 올렸어. 근데 이제 매출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쇼핑 순위인 거잖아요. 정보성이냐 정보성이 아니냐. 그리고 어떤 거는 3위인데 판매량이 많아. 근데 1위인데 판매량이 없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관련 업계에 대한 걸 매일 찾아보면서 매일매일 봐야 돼. 순위가 변화될 때마다 판매량 계속 체크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가 늘어나는 것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단순히 원칙 기반으로만 들어와서 사는 물량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3위 업체가 많이 팔려 나가는데 SNS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카페 바이럴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DB에 그냥 개인정보, 정보통신법 위반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푸시 메시지 써서 최근 며칠 동안 매출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한 번의 판단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뭔가 정할 때 위탁으로서 뭔가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정할 때는 반드시 일정 시간 이상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점검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거는 시즌성 때문에 요아람생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찾은 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다? 상품명. 뭘로 해야 된다? 검색량, 낮은 순. 자,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는데 왜냐면 또 복잡해요. 키워드 도구 들어가야 돼. 키워드 도구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도 다음에 좀 너무 지금 정신이 없다. 그죠? 정신이 없어. 키워드 도구 하나 꺼내봐요. 여러분들 하나 꺼내볼게. 말 나온 김에 그냥 인사이트만 드릴게. 인사이트만. 그래도 도움 많이 될 거니까. 검색 광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럼하고 에센스를 가지고 뭘 작업을 할 거야. 세럼하고 에센스로 작업을 할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검색량을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내림차순, 오름차순 계산해가지고 검색량 높은 순위로 봤을 때 일단 이건 브랜드죠. 설화수된 이거 확대해볼까?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설화수네. 설화수인데 설화수 세럼 에센스예요. 세럼 에센스 키워드에서 이건 브랜드인 거고 빼고 이제 요런 키워드들이 이제 연관된 키워드로서 세럼과 에센스와 관련돼 있어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로 키워드 도구 서비스에서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간혹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몰라도 괜찮다. 지금 알게 됐으니까. 이런 키워드 드린 건데 이거를 이제 검색량을 순서대로 이제 보는 거예요. 낮은 순서대로 이제 높은 순서대로 보는 건데 보면 자 이게 설화수니까 브랜드라서 이건 우리가 못 쓰니까 이거 안 쓴다 쳐. 근데 이거 안 쓴다 쳤을 때 세럼 에센스와 관련해서 수분 크림이라는 게 이렇게 검색량이 많아? 5만 건이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모바일에서 6만 건도 넘어가고 지금 좀 여름 다가오니까 빠지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름엔 좀 빠졌다가 이것도 보니까 이제 가을에 이제 올라갔었네요. 작년에도 가을에 올라갔었으니까 지금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가을에 올라갈 건데 검색량이 비교적 낮을 때 미리 들어가서 잡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고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검색량이 높은 순서대로 어떤 키워드를 내 상품명에 녹이면 훨씬 더 클릭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애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기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무거운 거 들 거야. 그러니까 메타포요, 메타포. 은유야, 은유. 진짜 무거운 걸 드는 게 아니라 뭔가 들긴 들어야 돼. 뭔가 들긴 들어야 되는데 이 무게가 얼마짜리 무게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고지고 버텨야 되는데 얼마짜리 무게까지 질 수 있느냐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 이를테면 쌀 한 가마니가 얼마? 80kg라고 쳐봐요. 80kg 제가 지어도 돼요. 제 몸무게가 110kg야. 그러니까 110kg를 얼마 줘도 괜찮아요. 제가 옛날에 주짓수 하고 이럴 때는 120kg짜리도 집어 던졌어요. 120kg짜리 딱 해서 그냥 빡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버텨. 근데 이 전효배기가 막 지금 힘이 세고 이런 날아다니니까 120kg를 던졌는데 제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로 내려가거나 만 유치원생으로 내려가면 120kg 들 수 있다 없다 뭐 큰일 난다. 깔려 죽죠. 깔려 죽지. 한 3살 4살로 내려가 볼까? 어떻게 돼요? 더 깔려 죽죠. 더 깔려 죽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체력적인 부분들, 타고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 무게가 키워드의 무게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내가 메인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상품명을 잡으면 경쟁이 쟁쟁한 그런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토어 내에서 내가 상위 노출되는 것 자체가 요원하다. 요원하다. 노출되질 않아. 왜냐면은 무거운 거, 너무 무거운 거 얹어가지고 내 수준에 너무 무거운 거 얹어서 쫙 깔린 거지. 깔려서 찌부러져가지고 티도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물건도 좀 팔리고 후기도 쌓이고 방문자도 늘어나서 이렇게 체력이 좀 커졌을 때 어느 정도 커졌을 때 10,000단위, 20,000단위, 30,000단위 검색어를 상품명으로 했을 때도 노출되는 거지. 그 전에 하면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내리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 욕심을 버리고 내려가는 거야. 그럼 내 스토어의 체력은 대략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 저기 아까 보니까 5만 건, 4만 건 이런 건 안 될 것 같고 한 3천 건 정도. 이것도 일종의 예시니까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세요. 3천 건, 4천 건 사이에서 2천 건 하나를 섞어서 2천대에서 하나, 3천대에서 하나, 4천대에서 하나 정도를 조합해서 만드는 게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위탁을 할 때는. 근데 이런 접근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안 하는 거야. 그냥 막 갖다 상품명 그냥 세럼, 앰플 막 이렇게 쓰고 앉아 있는 거죠. 세럼 앰플로 예를 들었을 때. 그래서 내 체력이 맞는 메타포는 은유, 비유 같은 거죠. 내 체력이 맞는 키워드의 무게를 상품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요 정도까지를 기본으로 해서 위탁 얘기는 요 정도만 할까요?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또 할 얘기 많아서 오늘은 원래 위탁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위탁이든 사입이든 구매 대행이든 브랜드든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이것만 한 사람이니까 이것만 그리고 또 뭐 일 많이 한 게 자랑은 아닌데 뭐 늦게까지 일하는 게 자랑 아니잖아요. 늦게까지 일하는 건 자랑 아니다. 자랑이죠. 자랑인데 자랑이야 사실은. 자랑이지. 엄청난 자랑이죠. 이거 엄청난 자부심이긴 해요. 근데 뭐라는 거야. 이거 빼고 그 같은 뭐 일을 꽤 많이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만 굉장히 일을 많이 파헤쳐봤고 돈을 많이도 벌어봤고 또 많이 써봤고 많이 잃어봤고 저도 다른 제품 해서 재고를 또 판매가 기준으로 50억이 넘는 재고를 안아도 받고 그냥 생돈으로 한 20억 되는 것도 그냥 날려도 받고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많이 날려봤어요. 근데 계속 도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실패할 확률이 높은 도전인지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게 돈 벌 확률이 높은 도전인지도 알게 되는 거고 시장의 흐름이나 냄새를 맡게 되는 거고 이거 돈이 되겠는데 이게 1년 동안 돈이 하나도 안 되지만 1년은 버틸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월 5천씩 남겠구나 이런 계산도 되고 그리고 그게 거의 들어맞고 이런 개념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쌓였던 인사이트들 쌓였던 DB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들을 보니까 지금 저의 방향들, 제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 방향, 기업 가치를 높여서 엑시트하고 상장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한 달에 얼마 버는 게 저는 지금 이미 그 관심이 없죠.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에 대한 관심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이걸 얼마에 팔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사진하고 얘기할 때 어떤 회사를 지금 중에 어떤 회사를 이거를 1,000억 달에 쿠팡한테 1,200억 정도에 팔 거냐 아니면 1,200억에서 팔지 않고 우리가 더 고할 거냐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 얼마 버는지는 중요해요. 월 얼마 버는 거 얘기를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얼마에 팔 거냐 1,200억일 때 팔 거냐 아니면 3,000억까지 하면 지고 갈 거냐 이런 식의 얘기인 것처럼 지금 저의 어떤 관심사는 다 기업 가치예요. 기업 가치 매각 엑시트 이런 것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에게 쌓여있는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다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다 풀어서 얘기해보면 데이터베이스와 경험 그리고 인사이트 흐름을 보는 눈 이런 거 되겠죠? 이런 것들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저한테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기업 가치니까. 기업 가치가 주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월 얼마 버는 거. 월 얼마 버는 셀러의 관점. 이게 저한테 이거보다는 저는 기업 가치가 주 목적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그냥 나눠드려도 저는 지금 이게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나눠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유료로 갈 수도 있고 어떤 건 무료로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유료로 받는 거에 대해서 뻘쭘하거나 멈칫도 안 하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죠. 제가 제 직원들에게 3배의 법칙, 세배수 법칙을 요구하는 것처럼, 즉 연봉이 예를 들어 1,000,000원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회사가 이 친구 덕분에 3,000,000원을 벌어야 연봉이 1,000,000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세배수 법칙. 뭐 책에서 누구는 4배수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7배수 얘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7배수는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7배수 되면 너무 좋은데 7배수면 더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해줘야 되죠. 그걸 계속 늘리면 계속 해줘야 되니까 7배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7배수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세배수의 법칙을 제가 요구하는 것처럼 제가 제 고객들한테, 제 고객이나 제 수강생들한테도 세배수의 법칙이 있겠죠.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세배수의 법칙을 요구하니까 저도 세배수의 법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저도 제 고객들이나 제 수강생들한테 세배수의 법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료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럼 최하 여러분들한테 150만 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뭐 강의료가 100만 원이다. 그럼 최하 여러분들한테 300만 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강의가 100만 원이면 쉽게 말하면 다른 데서는 300만 원 내야 들을 수 있는 거를 들려주는 거야. 이런 거죠. 아직까지 저는 1,000만 원 강의가 없지만 그냥 예시예요. 강의가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제일 비싼 거 지금. 퍼스널 브랜드 컨설팅 1,900만 원이다. 퍼스널 브랜드 1,900만 원이다. 자, 이런 거 해볼게요. 근데 이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6,000 되네. 6,000.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요 정도는 값어치를 줘야 되는구나. 네, 근데 드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세배수의 법칙을 저도 이제 적용하는 거고, 저도 제 팀원들한테, 제 직원들한테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중시 여기고, 이래야 서로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제 월 얼마 버는 셀러의 관점이 지금은 굳이 그거 아니다 보니까 제가 쓰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경험과 인사이트와 흐름을 보는 눈, 뭐 이런 마케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알고 경험했던 건데, 지금 당장은 제가 직접은 쓰지 않는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 너무 아까웠잖아요. 너무 아까워서 이 사명감에도 잘 맞는 것은 도와드리자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근데 막 착한 척하면서 굳이 착한 척하면서 돕는 게 아니라, 착한 척하면서 이거 아니에요. 아시죠? 제 스타일. 굳이 착한 척하면서 돕는 게 아니라 그냥 담백하게. 제가 한 번씩은 담백하게 하고 제가 또 생색도 내고 아까도 사실 여러분들 나왔던 내용들 중에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100만 원 줘야만 들을 수 있는 내용들도 3개 포인트가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그 포인트를 얘기 안 했을 뿐인 거지. 아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고, 100만 원 줘야 듣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생색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서 여기 슈퍼챗 나누나 이러면서 미적 감각 제로님께서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환희님께서도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주셨고, 비비님께서 항상 좋은 라이브 해주시지만 오늘 라이브 대박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듣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걸 이렇게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없죠? 구독 안 한 흑우 업체